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버딩버딩의 버드피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곽형원, 김보민, 박채영, 오재호 중 곽형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버딩버딩이란 bird 현황, 우리의 활동을 박채영 학생이, 장소를 바탕으로 한 실패 요인 분석을 김보민 학생이, 먹이를 바탕으로 한 실패 요인 분석을 우재호 학생이, 기간을 바탕으로 한 실패 요인 분석을 또 박지영 학생이, 마지막으로 밥통 모양을 바탕으로 한 실패 요인 분석을 저 곽경원 학생이 발표한 후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의 프로젝트 버딩버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버딩버딩이란 새와 환경에 관심이 있는 4명의 학생들이 모여 시작하게 된 아이비 카스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에 있는 새, 더 나아가 한국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자 이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순서대로 Bird Raising Awareness, Bird Feeding, Bird Analyzing, Bird Dictionary, Bird Blooming 5개의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이 발표의 경우에는 bird analyzing에 해당하는 것으로 뒤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진행했던 bird feeding에 대한 분석을 설명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진행했던 활동 같은 경우에는 bird raising awareness가 있고 bird feeding이 있습니다. bird raising awareness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조류 조사 및 새 관련 문제 알리기 활동이었고 사진에 보이시는 것이 유튜브 계정입니다. 또한 bird feeding은 직접 새에게 먹이를 조달하는 활동입니다. 다시 bird feeding은 간단히 말해 야생 조류에게 먹이통을 설치하여 먹이를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로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권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취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버드 피딩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사진에 보이시는 까치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 활동 말고 적극적인 버드 피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많이 실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의 대다수 주거 환경이 아파트이기 때문인데요. 좁은 공간에 높은 인구 밀도가 몰려있는 아파트 특성상 새 먹이통 설치 문제, 또 이웃 간 갈등 문제 때문에 활동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역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버드 피딩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 관련 콘텐츠가 확대되면서 저희도 이를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겨울 철새나 텃새의 보존에 대해 큰 관심을 느껴 버드 피딩을 실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저희처럼 새 관련 탐조 콘텐츠를 모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버드 피딩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버드 피딩은 넓은 의미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실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철새들을 돕기 위해 특성한 구역에 곡물을 뿌려놓는 대규모 버드 피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로 인해 철새들이 머물 곳, 또 먹을 것이 줄어드는 현재 이러한 버드 피딩은 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특정한 장소에 새들을 집결시켜 멸종 위기종을 돕고 새들을 통한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 활동을 기획할 때 가장 큰 목표이자 동기는 겨울 철새 보호, 다음 활동 Bird Dictionary를 위한 탐조,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익할 것만 같던 버드 피딩은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야생조류의 인간성 의존성 문제, 이에 따른 야생조류의 야생성 저하, 마지막으로 철새에 의한 질병 확산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면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3가지를 꼭 지켰는데요. 첫 번째는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한 달만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생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 기간에만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피더는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먹이를 계속해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두 번째 활동, bird feeding은 버드 피딩을 진행한 3곳 모두 새들이 방문하지 않아 실패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발표에서는 왜 저희가 이 활동을 실패했는지에 대해 장소, 먹이, 기간, 밥통 모양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은 장소입니다. 처음에 저희는 버드피딩을 철새를 위해서 시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버드피딩 자체의 원래 목적이 지역 텃새들의 겨울나기를 도와주고 먹이를 제공해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세 종의 새가 오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저희의 버드피딩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기를 기대했던 새들의 특성을 토대로 실패 요인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장소를 분석하기 위해 선택한 새는 참새, 곤줄박이, 까치입니다. 먼저 참새는 우리나라의 도시, 농촌 등 마을 주변에서 많이 살고 참새의 생태는 인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버드피딩을 실시한 겨울에는 사람들의 집 주변 방앗간에 모여들어 벼 이삭과 벽실을 먹으며 배를 채우고 추위를 피하기도 합니다. 한 분의 버드피딩 예시로 이분은 집 바깥 바닥에 쌀을 뿌려 먹이를 제공하였고 집의 주변에는 바로 앞에 작은 도로이고 사진을 통해 시골의 한적한 주택 앞이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새 먹이 주기를 성공하였지만 저희가 왜 하지 못했는지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안면읍의 경우 참새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차도가 근처에 있다는 것은 큰 원인처럼 고려되지는 않지만 나무 위에 매달아 놓은 먹이통이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집 근처에 고양이 같은 참새를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이 살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유량동의 경우 식당가에서 진행되었고 주변에 차 소리가 들리지만 지속적으로 차와 보행자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새의 경계심이 강한 특성상 가까이 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산군 신양면의 경우 집 주변에서 진행되었고 주변은 산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에 다니는 사람 및 야생동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소에 의해 실패했다고 추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곤줄박이의 특징으로는 곤줄박이는 습한 환경을 선호하고 물에서 주로 활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줄박이는 태안군 안면읍, 천안시 유량동, 예산군 신양면과 같은 장소에는 먹이를 주기 어렵고 저희가 선택한 장소와 곤줄박이가 선호하는 먹이 사냥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까치를 통해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치의 특징으로는 까치의 주요 서식지는 겨울 동안 암수가 함께 둥지를 짓고 주로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만들고 건물이나 전봇대 등에도 둥지를 짓기도 합니다. 또한 까치는 잡식성으로 작은 물고기, 곤충, 곡식, 쥐 등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까치는 무척 지능적인 새로 위험을 감지하면 다른 까치들과 소통을 합니다. 안면읍의 경우 까치가 위험을 감지할 만한 요인은 바로 앞에 있는 차도와 집 근처 고양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까치가 전봇대에도 둥지를 짓는 것으로 보아 차도가 까치에게 버드피딩을 실패한 것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량동의 경우 지속적으로 차와 보행자가 지나간 것이 무척이나 지능적인 까치에게 위험 요소로 인지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이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양면의 경우 까치가 인지하여 해가 될 만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 장소가 먹이 주기를 실패한 요인은 다른 특징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분석 요인은 먹이입니다. 저희는 버드피더를 설치한 각 장소마다 조금씩 다른 종류의 먹이를 놓았는데요. 먼저 태안군 안면도에는 쌀을 이틀 정도 놓았다가 그 다음 2주 동안은 보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천안시 유량동에는 여기도 쌀을 주로 놓았고요. 그 사과씨, 배씨를 좀 부분적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예산군 신양면은 해바라기 씨를 주로 놓았는데 여기 보이시면 판자 위에 쌀을 좀 놓았어요. 그래서 쌀을 좀 부분적으로 제공했다. 네, 아무튼 그 먹이 측면에서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버드피더를 설치한 장소 주변에 있는 새들이 먹는 먹이가 우리가 제공한 먹이와 같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제공한 먹이가 그 새들한테 맞는 먹이였냐. 이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 공통적으로 이 세 개의 장소에 날아다니고 서식하던 그 새들의 주 먹이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날아다니는 새들이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까치, 참새, 직박구리, 곤줄박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 까치는 곡식하고 고구마, 곤충, 작은 동물, 과일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얘도 잡식이고요. 참새도 잡식입니다. 얘는 곡식,
특이하게 꿀을 좋아하고요. 꽃의 꿀을 좋아하고 곤충, 벼, 이삭, 씨앗 같은 걸 좋아합니다. 직박구리도 잡식성이고 곤충과 식물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 곤충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고 주로 이제 곡식 같은 거 많이 먹는다 하는데 알죠? 열매를 많이 먹죠. 단 걸 진짜 좋아해갖고 과일을 엄청 먹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곤줄박이도 잡식성이고요. 곤충의 유충, 잣, 땅콩, 식물의 씨앗, 열매 뭐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잡식성이고 곡식류, 뭐 곤충 이런 거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제공한 먹이가 쌀, 보리, 해바라기 씨, 뭐 배씨, 사과씨 이렇게 곡류잖아요. 그래서 먹이가 안 맞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충분히 그 날아다니는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였고 그래서 먹이의 종류가 실패 요인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라고 보았을 때 물의 이 존재 여부입니다. 이게 물이 버드 피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걸 되게 전문적으로 하는 버드 피더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모이를 주는 것보다 먹이를 주는 것보다 물을 주라고 말할 정도로 물이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버드 피딩에서 물의 역할을 한번 보면은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이 새들이 야생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르게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기회가 되게 적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이 친구들한테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로. 이 친구들이 저희가 이렇게 제공한 물로 목욕을 해갖고 그러니까 털에 붙어있는 기생충도 제거하고, 그리고 털 자체도 이렇게 깃털도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겨울철 한정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또 추위에 좀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한 물로 몸을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따뜻한 물, 뭐 이런 물들을 햇빛이 좀 잘 드는 곳에 놓으면은 이 따뜻함이 좀 오래 가니까 이 친구들이 와갖고 몸에 좀 묻혀서 몸을 녹인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어필을 많이 한대요. 새들한테. 그래서 실제로 그 버드피더 이제 케이스 주변에 호수나 연못이 있을 경우에는 새들이 엄청 많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물이 없더라도 버드피더 주변에 그 설치한 집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은 네, 근데 뭐 보면은 여기 새 장소 중에서 제 장소인데 예산군 신흥면 빼고는 다 물을 설치했어요. 물론 안면도는 약간 물이 좀 자주 많이 얼었다고 합니다. 근데 3개 중에 2개의 장소가 물을 설치했는데도 새들이 아예 안 온 걸 보면은 이거는 물의 부재 자체가 그러니까 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한 장소만 물이 부재했다고 해서 뭐 안 온 것도 아니고 실제 물을 설치했으니까 그래서 물은 딱히 영향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러면 물도 아니면 뭐야라고 생각해갖고 더 찾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잠깐만요. 이 버드 피더란 것 자체가 통에 담겨 있는 건데 통을 이렇게 나무하고 저는 기둥에 설치를 했는데 약간 좀 공중에 뜨게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바닥에 먹이를 흩뿌리면은 새들이 오히려 더 잘 먹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딱 들었는데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참새 같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먹이를 쉽게 먹는 애들이 아닌 이상 그건 또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바닥에 흩뿌렸다고 해서 잘 먹고 그런 게 아니어서.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약간 해놓고서도 되게 좀 모순됐던 게 저희가 그 공중에 뜨게 설치한 이유가 약간 쥐나 고양이 같은 약간 야생동물이 저희가 설치한 먹이를 대신 먹는 게 아니죠. 그냥 뺏어 먹을 거를 우려해갖고 설치한 건데, 그러니까 좀 저희의 원래 취지하고는 좀 모순되니까 이 질문 자체는 좀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중간에 1월 말쯤에 눈이 왔어요. 근데 그러면 눈이 와갖고 실제로 또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모이가 좀 가려졌어요. 눈 때문에 눈이 쌓여갖고. 그러면 눈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라고 뭐 그런 질문을 또 했는데 이것도 좀 아닌 게 눈이 온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한 일주일? 그 정도였고 일주일 안에 다 녹았고 눈이 안 온 기간이 더 많습니다. 버드피딩을 하는 기간 중에는. 그래서 이것 또한 별로 딱히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그 버드피더 주변에 서식하는 새들이 먹는 주 먹이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 설치한 버드피더 3개 중에 2개는 물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버드피딩에서 먹이로서 갖춰야 될 조건은 거의 다 갖춘 거예요. 근데도 새가 안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먹이의 문제가 좀 아닌 것 같다. 네. 먹이는 실패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분석 요인은 기간입니다. 태양군 안면도해 같은 경우에는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 정도 설치를 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기간입니다. 천안시 유량동은 1월 14일에 처음 설치하여 현재도 철거하지 않고 지속 중이고 예산군 신양면은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천안시 유량동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피더를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 보라색, 핑크색으로 표시된 구간입니다. 저희가 지속 기간에 대해 상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새들의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새들은 새로운 장소가 생기면 이를 인식하기까지 대략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설치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면 이를 인식하고 의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는 야생조류의 야생성 문제 때문에 이 전반적인 모든 것을 고려하여 한 달 정도의 설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버드피딩 예시들에서 설치 뒤 바로 새가 오는 것을 보아 실패의 주 원인은 기간 설정이 아니라 왜 새가 방문하지 않았냐에 관련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밥통의 형태를 실패의 요인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한 종류의 밥통을 사용했는데 이게 가스 페트병을 잘라 만드는 일명 DIY 밥통이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새 모이통 만들기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 모이통에서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런 모이통을 고르게 된 이유는 첫째,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 둘째, 교육청에서 제공한 신뢰 가능한 정보라고 판단한 점. 마지막으로 세로로 입구가 비교적 좁아 다른 동물을 제외한 오직 모집이 작은 새들만 먹을 수 있게 설계된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아주 이상적인 모의통이어서 절대 실패 요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오점이 숨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입구가 좁은 점에 따라오는 오는 이점도 있겠지만 사실 높은 나무 위에 끈이나 실로 매달린 저희 사례의 경우 다른 동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구멍이 너무 좁아 몸집이 구멍보다 더 큰 다른 새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실제 구멍 폭은 가로 7cm, 세로 10cm 정도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등의 새가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릇이나 통이 아닌 위가 막혀 있는 모이통으로 인해 새들의 경계가 더더욱 높았을 것입니다. 야생에서의 새들은 경계가 매우 높은데 모이를 먹기 위해서 모이통 안으로 들어가게 설계된 모이통은 이러한 새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멍으로 인한 먹이 인식에 어려움도 들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이 불투명했던 신양면의 모이통과 이물질로 인한 반투명의 페트병으로부터의 먹이가 인식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막혀 있는 상황에서 냄새를 통한 인식 역시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여러 사례들 중 대다수는 오픈되어 있는 모이통을 활용한 점을 보아 저희가 사용한 모이통에 여러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요인 중 밥통 모양이 실패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라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버디버딩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